7월 11일. 자,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조금 불리한 면부터 보겠습니다. 불리한 면은 삼각 수렴을 넘어섰다가 조정 중인데 2만 초반, 2만 초반까지 지금 밀리고 있어요. 버텨주면은 지금 다행인데 보면은 하방의 흐름도 있습니다. 하방의 흐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형국이 되잖아요. 예, 다시 삼각수렴인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요런 삼각수렴에서 넘어간 거거든요. 넘어가서 지금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이 어디냐면 21선에서 지지받아야 돼요. 25,000에서 23,000. 예, 지금 27,0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 받아주면 1차로 되게 좋은 상승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피보나치로 좀 볼게요. 자, 이평선은 빼고 피보나치로 조금 보면요. 이번에 0에서 1까지 두면은 이 저점에서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이거든요. 그런데 618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이 삼각 수렴도 지금은 지우고 피보나치로만 볼게요. 자, 보통 618이 무너지면은 0.5에서 받아주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예. 보통 382까지 밀리거나 236까지 밀립니다. 그리고 최대치로 밀렸을 때는 다시 0으로 회귀하죠. 결국은 올라갔던 것을 최대치로는 여기까지 0까지 밀린다 이거죠. 0까지. 그 다음 두 번째 236, 382. 통상 618이 무너지면 여기 순차적으로 밀리는지 보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좀 보냐면, 왜 여기까지 보냐면, 자, 이 라인이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이제 가설을 놨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승 시점이 18,500 정도 돼요. 18,500에서 다시 되돌림이 멈춘다면 그러면은 이제 상승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는 다시 22,300이었던 최고점을 넘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피곤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내린다고 할 때는 18,600까지에서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22,300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어디쯤에 382 구간, 236 구간 여기서 되돌아 올라가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원점이 무너진다면 여기 이 지점이잖아요. 17,600달러까지 만약에 내리면 그러면 이 상승분이 사실은 무효화되고 하방이 훨씬 더 유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의 원리를 봤을 때는 18,600까지에서 잡아줘야 돼요. 최고로 좋은 것은 2만에서 잡아주면 좋습니다. 못 잡으면 19,500에서 잡아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18,600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잡아준 다음에 상승은 22,300까지를 넘겨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야 비로소 그리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여기서 다음 상승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가냐면요. 최소 1.618, 24.7에서 28K 정도까지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주면 다시 이제 눌러준다 이거죠. 되겠죠? 네. 이제 이 그림이 나와야 다음 저항을 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갔다가 눌러주고. 자, 이런 그림을 순차적으로 기대하는데 이렇게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9월. 이렇게 그려보면 이 기간까지 8월에서 9월까지
걸리는 과정이에요. 이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면 상승이 나오더라도 적어도 25K 부근에서 34K까지 가는 과정이 아직도 8월, 9월 정도까지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을 채워야 됩니다. 네, 이 공간을 그렇게 채워주면 아름답게 가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밀려서 뚝배기 깨진다,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올라가려 그래요. 올라가면 깨지는 것은 16,000, 올라가는 건 19,000, 이 사이에서 또 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름답진 않죠? 자, 이렇게 본 거고요. 자, 이 단기적인 과정을 좀 봤고요. S&P 500부터 월봉 비교를 해볼게요. 월봉이 아직도 상당히 높죠? 월봉의 공간이 240선까지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은 이런 공간이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락은 하락도 아니다. 보이시죠? 비율로 보실까요? 뭐 지금 폭에서 50%가 S&P가 빠진다면은 난리죠, 난리. 근데 이게 한 번에 빠지진 않겠고, 기간을 25년까지 완전히 하방으로 갈 수가 있어요. 25년까지 월봉이니까. 그러면 지금 약 3년이죠. 3년간 하락 주기로 갈 수 있어요. S&P가. 아마존 같은 경우 지금 이만큼 공간 남았는데, 아마존이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이상 빠지겠죠. 68%. S&P 500이 40% 이상 빠지는데 아마존이 60% 이상 빠지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월봉으로 볼게요. 자, 이평선 되면, 그쯤 되면 뭐 테슬라는 어떨까요? 당연히 54%에서 빠지고 69%, 뭐 아마존이 60% 이상 빠지니까 테슬라도 비슷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악순환일 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주식들은 삼성전자도 최소 50% 이상 빠지죠. 그리고 241선 밑으로 하회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시장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벌어질 때입니다. 코스피 월봉으로 보면 코스피는 지금 240월까지는 20%밖에 안 남았어요. 예. 자,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게 없죠. 코스피 보면은 지금 S&P보다 진짜 상승분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평선이 막 넓어진 것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코스피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쐐기형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분이 S&P보다도 미국장보다도 훨씬 없었다. S&P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 겁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그러면은 코리아 주식으로 보면은 8,000 정도까지는 올라갔어야 돼요. S&P 500까지 비유한다면 6,000에서 8,000. 근데 우리는 지금 올라갔던 게 3,000을 돌파했던 게 최초잖아요. 자, 이제 월봉들만 좀 봤을 때는 어쨌든 비트코인 월봉으로 볼게요. 자, 주식들 월봉으로 봤는데 나스닥 월봉도 있죠. 여기까지 지금 12,000에서 5,000까지도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이면 파괴입니다. 파괴. 예, 나스닥도 56%, S&P가 49% 빠지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비율상. 자, 이게 이 정도면 시장이 파괴가 되는 건데, 자, 비트코인을 보면요. 비트코인 월봉.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이게 역사가 짧으니까 60월 선이고요. 60월 선이고 빨간색 120월 선이에요. 그럼 비트코인도 10,000포인트까지 가지는 거죠. 그 시장이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최소 50% 빠진다. 50%다. 네, 아직 더 남았다. 네, 이게 이제 암울한 모습입니다. 그 주식들이 다 빠지는데 얘만 혼자 올라간다? 라는 것은 5% 정도 확률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금이 1971년, 72년에 폭등을 했었어요. 이게 한번 볼게요. 골드 월봉을 보면 7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71년 더 좁혀서 여기거든요. 여기 71년부터 여기가 보이시죠? 이거가 있었어요. 이게 그 다음 이게 네 전체로 이렇게. 그럼 몇 년까지냐? 80년까지. 이때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요. 퍼센트 한번 볼게요. 71년부터 한번 이 정도 보면요. 2000배 이상, 2000포인트, 20배 이상 올랐어요. 20배. 예, 20배 이상 올랐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달러 71년 볼게요. 달러 71년으로 가겠습니다.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요. 요거. 여기입니다. 달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73년까지 이때 아까 골드가 이 기간에 골드가 그 다음에 이 기간에 골드가 네, 반대로 골드가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이렇게 올랐다. 이거예요. 요거.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달러가 내리잖아요. 달러가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내리잖아요. 그럼 이번엔 골드가 또 그렇게 오르겠느냐? 그거가 이제 일각에서 볼 때는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대하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 이거죠.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상황. 그러면은 2030년대까지 이렇게 쭉 간다. 이런 상황이 오면 약 10년간 비트코인이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제 배경에는 이때 달러가 근본위제에서 무너지던 시기예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쏟아붓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이 패깅이 없어지니까 달러가 이제 신용 화폐가 된 거죠. 완전히 그냥 찍어내는 종이 쪼가리. 그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이제 양적 완화가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때 금이 패깅에서 끝났을 때 금 혼자 독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는 버려지는 거고 금은 취득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때. 자, 그 이후로 금이 그럼 떨어졌느냐? 이때 상승분에서 조정은 있었지만 결국은 금은 조정 이후에 이 정도까지 온 거죠. 더블 탑으로 한 번 더 간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이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기대하는 일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볼 건데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내리는 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지금 힘이 빠졌으니까 주식이 내려가더라도 비트코인이 역전적 상황을 보여줄지, 이게 이제 우리가 CPI의 단기적인 지표 발표 이런 것보다 더 크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